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장 마감까지 1시간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부 라이브 메타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번호 벌써 나가고 있네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조금 더 원활한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각 지점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 그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종목 이야기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수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 약간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얼마큼 변동이 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387포인트, 이제 약보합권,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포인트만을 앞두고 있고요. 0.05%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볼까요? 자,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2391포인트부터 장 초반에 급락 한번 해서 2381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금은 상승 반전했는데 여전히 보합권 수준까지밖에 못 올라오는 정도입니다. 2387포인트 현재 기록이 되고 있고요. 1포인트만 더 올라오면 보합 기준가까지는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은 사고요. 기관이 파는데 기관이 좀 많이 팝니다. 기관이 3,335억 원이나 팔고 있고요. 개인이 1,584억 원 사고 외국인도 1,274억 원 삽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지금 매수에 동참을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실적은 13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일단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240만 원 다시 터치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63포인트 선에서 움직입니다. 0.28% 상승하고요. 1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664포인트부터 정오경에 662포인트까지 잠깐 빠졌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오면서 663포인트대까지 현재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12시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올라오는 그래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드라마틱하게 올라오거나 급등을 하는 모습들은 전혀 보여지질 않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사는데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18억 원 매수 물량 정도로 지금 그치고 있고요. 개인은 309억 원 삽니다. 기관은 195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의 흐름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상승하네요. 1156원 70전까지 올라가면서 6원 20전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원화는 약세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LG전자, 삼성전자, KB금융, 카카오, 큐브엔터테인먼트 소식입니다. 일단 LG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다시 급락합니다. 8만원대 내주면서 77,400원대까지 지금 빠지는 모습인데요. 장중 고가 8만원, 저가는 현재 포인트 부근입니다. 지금 우하향하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는데 유영민 장관 후보자가 상무 출신이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 실적이 지금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의 영업이익은 지금 1분기 정도가 최고였다라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LG전자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8만원대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펼쳐지고 있고요. 삼성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오늘 하루 앞두고 있다고 말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240만 원 선 현재도 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240만 1,000원입니다. 0.9% 정도 상승이고요. 일단 영업이익은 13조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조금 더 어닝이 나온다면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까지도 만들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혹여나 꺾인다면 지금 시장은 볼 것이 별로 없다.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다시금 하락 반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KB금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시총 9위까지 지금 올라왔는데요. 8, 9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1.4% 상승하고요. 58,100원 지금 신고가 며칠째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금융주들이 미국발 훈풍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호재로 인해서 예대 마진도 개선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KB금융의 상승세 굉장히 무서운데요. 58,100원대에서 현재도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다음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이전 상장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에 올라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카카오뱅크 소식들도 있고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10만원대 중반까지 이제 10만원 초중반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큐브엔터테인먼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7%대 급등이 나오는데 오늘 장중에 15% 정도의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비스트라는 국내의 남자 아이돌 대표하는 그룹들이 계약을 해지했고요. 지금 하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매니지먼트를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장현승만이 지금 큐브엔터에 나와서 지금 컴백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장현승 효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시장에서는 좀 장현승 효과라고 보기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유한양행, 정유주, 바이로메드, DY파워, 페이퍼코리아까지 5종목입니다. 유한양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료정밀과학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요. 일단은 3.33% 상승합니다. 대규모 의약품 독점 판매 계약 소식이 들려왔고요. 유한양행 오늘 주가 흐름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위쪽에서 움직이면서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드 C형 간염치료제 도입한다고 해서 목표가도 지금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 소식인데요. 국제유가가 41달러부터 47달러까지 해서 WTI가 지속적으로 올라왔었는데 국제유가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유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화케미칼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큰 폭의 급락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파란불을 보여주면서 지지부진한 흐름 오늘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화케미칼만이 오늘 잘 달리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로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코스닥에서는 꽤 큰 종목인데요.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장중에는 109,9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장중에 한 6, 7%까지 상승도 보였습니다. 현재는 3% 안팎의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는 바이로메드였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DY파워입니다. 중국 법인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8,550원이 오늘 고가고요. 현재도 17,9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 체크가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페이퍼코리아인데요. 감자 후에 유상 증자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겹악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하한가에 직행하는 모습들 투자에 유의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시 52분 22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정보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오늘 내일장 2부 문이 활짝 열렸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데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받고 있죠. 아래 번호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섭 연구원의 5종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일까요? 예, 먼저 보실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예, 상반기 해안 플랜트 2건을 수주로 시작을 해서 예, 그에 따른 2분기 영업 추정치가 481억이라는 예,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영업 실적에 대해서 예,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후 하반기에는 상선을 중심으로 수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업체와 12척에 대해서 수주를 추진 중에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다시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매수를 할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요. 매수 추천가 12,200원, 목표가 17,30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미래셋 대우입니다. 지난번 그 네이버와의 자사주 상호 매입이 있었죠. 그에 따른 자기 자본이 7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9년도까지 8조에 근접하게 되는데요.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의 초대형 IB로 도약하게 되면 종합투자 계좌 업무라든지 부동산 담보 신탁 업무, 거기에 기업금융, 발행어음 판매 등까지 사업 다각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네이버 라인의 글로벌 플랫폼을 공유를 하면서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이 가능하게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은 하반기 이익 개선이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듀얼 카메라나 생체 인식 카메라, 3D 카메라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면 인식 센서 시장 확대가 거의 20%에서 40%까지 성장하는 등 좋은 시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주 고객사의 듀얼 카메라 보급률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싱글 카메라가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되고 자동차에는 어라운드 뷰라는 카메라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해성 옵티스입니다. 이 또한 이 종목도 LG이노텍과 같이 듀얼 카메라 업체인데요. 아이폰 등 듀얼 카메라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함에 따라 시장성도 증가가 되고 또한 해성옵틱스가 가지고 있는 듀얼 카메라 기술력도 여기에 보탬이 돼서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MC소프트입니다. 어저께 7월 5일 거래소 시스템에 대한 심의가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로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오픈 이후 매출은 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으로 보여지고요. 2분기에는 870억, 3분기에는 2,400억이라는 경이로운 매출이 예상됩니다. 자,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대가 404,500원이란 말이죠. 405,000원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급등 나옵니다. 지금 3거래 연속 상승인데 지금 잡아도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40만 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다시. 우선적으로 이 40만 원대라는 것은 이 종전 급락하기 전에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따라서 이게 급등했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정상 가격으로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40만 원 선에서도 매수하기에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요 정도 가격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NC소프트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김진석 소장의 5종목 들어볼 텐데 어떤 테마로 이번엔 5종목 가볼까요? 네, 7월달 들어서 일단 외국계가 매수매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7월 들어서 비즈니스데이로 매출되지 않았습니다만 외국계가 지난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매도했던 종목들 그리고 매수했던 종목들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국인 순매도 가운데서 SK하이닉스를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거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곧 화면 보시겠지만 SK하이닉스 최근 들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을 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것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끝을 갈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도 SK하이닉스 2016년이죠. 작년
2월부터 4월달까지 약 25,000원대, 최근 들어서는 69,000원대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3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도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상승하게 된 기본적인 계기는 결국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핑계를 있어서 자, 그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얼마나 급등했는지 다시 한번 리뷰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작년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밴드가 그 이후로 약 3배 정도 상승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선이 약간 가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선을 좀 내려보면 2016년 2월 달에 주당 9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32달러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최근 들어서 3배 정도 급등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게 보면 약 3.5배가 갔기 때문에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SK하이닉스와 연동한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각의 방향인데요. 내일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합니다. 물론 어떻게 발표할지 몰라도 과연 이렇게 실적 발표를 어떻게 감당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되지만 SK하이닉스에 대한 방향성을 잠깐 리뷰를 좀 들어보면요. 자, SK하이닉스 최근 들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약 3배 정도 급등의 모습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번 주의 모습입니다. 이 빨간색 패턴이 외국인의 어떤 매수 매도 패턴이고요. 이런 청색의 패턴들 기관의 패턴인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6월달 이후에 6월 중순 이후에 외국계와 기관들이 동시에 매도하고 있다는 눈에 띄고 있습니다. 즉 SK하이닉스를 그동안 이끌었던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이 최근 들어 매수세가 6월 중순 이후에 내려갔다는 것은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외국계와 기관들은 매도하겠다.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외국계와 기관들은 매도하고 있다. 즉 주가는 아랫방향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전력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한국전력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공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코멘트했던 내용이 뭐냐면 신고리 5, 6호기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일단 중지하고 3개월 동안 결국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물어봐서 이것을 또 할지 말지 그런 좀 판단을 되는데요. 만약에 신고리 5, 6호기를 이 상태에서 끝낸다면 자, 보상 비용이 2조 5천억 정도 들 것이고요. 자, 그렇다 보면 결국 신고리 5, 6호기도 이렇게 정부가 세워놓는데 한국전력은 실은 공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기업들은 1년마다 경영평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전력의 주가가 결국 정부로 인해서 하락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최근 들어서 화력발전소 이런 부분들 예상보다 못했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실적 그리고 경영평가 부정적이라도 그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어떤 페널티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일단 공기업 2017년도 평가에서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맞물려고 한국전력의 주가가 좀 하락세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전력이 상당히 무거웠던 종목인데 주당 63,700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42,000원대가 하락했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주가는 지금은 하락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 6호기도 세우는 상태에서 다른 공기업들 결국 전기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지금은 하락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뜻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대한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 입장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주가가 역사적 저가는 아니더라도 최근 들어 이렇게 급락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그런 기계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 스스로가 신고리 5, 6호기도 지금 세워놓은 상태에서 한국전력의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상승할 수 있는 팩트가 하나 있겠죠. 지금 이 스튜디오도 약간 좀 덥지만 앞으로 정말 7월달, 8월달 더 더워진다면 그리고 에너지량이 더 많아진다면 마지막으로 전력 공급이 지금보다 많아진다면 한국전력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즉 어떻게 보면 그 날씨적인 이유에는 한국전력의 주가가 상승하기는 아직까지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SK텔레콤인데요. 자, 외국인들이 SK텔레콤의 주가를 많이 매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보다도 기관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커졌는데요. 자, SK텔레콤 관련돼가지고 기관들은 상당히 좀 매도세가 좀 커졌다고 평가를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2016년 2월달 밴드,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16년 11월 말 12월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4월달 이후에는 오히려 기관들은 매도세를 상당히 크게 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중간중간 매도하지만 전체적으로 주가에 대한 방향을 외국인의 매매 패턴과 상당히 좀 맞물렸다고 보겠습니다. 자, SK텔레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문회가 일단 끝났고, 현재 장관 이런 어떤 그 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이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유영민 미래부 장관의 어제와 그저께 국회의원 상대로 일단 청문회했습니다. 청문회 질문 중에 하나가 통신요금 인하할 것이냐 이런 평가를 했는데, 자, 미래부 장관 아직까지는 후보자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통신요금 인하하는 것이 제 장관이 됐을 때 기본적 목표입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즉,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 규제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자, 미래부 장관, 아직까지 내정자이지만 미래부 장관 내정자가 통신요금 인하해야 된다? 그러면 통신 3사가 지금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보다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많다는 것은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실 것이고요. 따라서 한국전력의 주가를 비롯해서 SK텔레콤 주가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지난 2017년 6월 말 정도 되겠죠. 그 후에 주가가 소폭이나 밀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정부 정책에 상당히 민감한 통신업종이기 때문에 유영민 미래부 장관의 입장에서도 통신비 절감이 목표라는 것은 결국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계제가 많다. 이렇게 부정적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금융지주인데요. 자, 하나금융지주 증권사의 목표가가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증권사 목표가가 44,000원대도 있고 54,000원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3월달에 올렸고요. 그리고 6월달에 올렸고, 오늘 새벽에 일단 지난 6월달에 FOMC 의사록 발표됐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한다는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금융지주의 주가가 상승했지만 상승할 수 있는 설명들은 딱히 들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외국계가 공격적인 순 매수했다는 것이고요. 결국 한국이 기준금리를 올릴지 말일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흐름으로 보면 결국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저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한국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관련돼 가지고 외국계가 순매도 엇갈리고 최근 들어 급등했지만 아직까지 급등의 이유를 딱히 설명 못하는 것이 결국 금융주의 최근 들어서 딜레마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산주라고 좀 표현을 좀 쓸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항공우주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과거에 헬리콥터를 좀 만들고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지만 어저께 그 한국과 미국이 북한발 리스크에 대항해가지고 어저께 발사했죠. 에이타킴스라고 그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에이타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기본적인 상당히 큰 매머드급 그 폭탄인데요. 이틀 전에 북한이 어떻게 보면 대륙탄 미사일 발사의 그 반대적인 대응으로 어저께 발사했습니다. 이번 그 에이타킴스가 실은 이게 로키드 마틴 제품이고요. 어떻게 보면 방산주의 주가에 상승하지만 한국에는 방산주 주가가 최현실 게이트 수많은 이슈 속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방산주가 우리 자체 LIG 넥스원이나 그 하나테크엔 몇몇 종목도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로키드 마틴 이런 제품을 통해서 미국산 제품이 국내에 더 들어올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방산주의 기대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차트를 통해서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그동안 얼마나 상승과 하락했는지 상승의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곧 보실 차트가 로키드 마틴입니다. 로키드 마틴 하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아실 종목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한국에 있는 군수 관련돼서 로키드 마틴 제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2016년 하반기부터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2016년 12월 말 전에는 급락폭을 커졌습니다만 1월당 주당 125달러, 최근 들어서는 284달러 깎기 때문에 이렇게 주당 이렇게 급등했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한국이 미국 제품을 사게 된다면 이후에 결국 로키드 마틴 제품을 살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방산주 관련 종목들은 하락, 그리고 미국의 방산주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도 종목 5종목 쭉 살펴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1300번님께서 삼성중공업 질문을 주셨네요. 12,100원에 비중침이 20%인데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냐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권홍섭 연구원께서 코멘트를 주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은 12,100원 정도에 사신 것도 잘 사셨고요. 추가 매수도 좋아 보입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4년 내지 5년 정도의 조정 기간을 거쳤는데요. 그 이유는 그 중국발 조선소에 관련된 수주들이 저가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그동안에 아직까지 그 중국 조선소 때문에 주가가 실적이 안 나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작년 정도에는 이제 중국이 저가 수주한 업체들이 대부분 도산을 하게 되면서 몇 개 업체만 이제 남게 됐는데요. 그에 따른 수혜는 당연히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소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비중은 한 10%에서 20% 정도 더 늘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5690번님께서 현대차 궁금해하시네요. 15만 5천 원에 10% 비중인데 비교적 최근에 사셨을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사셨을 수도 있는데 김진석 소장님 어떻게 가져갈까요? 현대차는?
네, 15만 원대면은 말씀처럼 최근에 사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2016년도 3월 달에도 일단 15만 원대 밴드를 좀 찍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현대차를 관련돼서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좀 부진한 가운데서도 현대차는 미국에도 부진, 그리고 일단 중동, 어떻게 보면 중국발 사드 배치를 통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입장은 저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현대차의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는지, 상승했는지 리뷰를 잠깐 좀 드려보겠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이 현대차가 지난 2013년도에 약 30만 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이 현대차의 주가가 그때만 갈 거이다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부정적이다 이렇게만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2017년 들어서는 주가가 좀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약 이 시각 현재 15만 5천 원대이기 때문에요. 자, 12만 원대, 때론 13만 원대부터 17만 원대 작은 박스권의 매매가 최근 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이 정도의 주가를 다시 한번 가기는 어렵다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특징적인 것들은 외국인들이 지난 2월달 이후에는 많은 부분의 물량을 매도를 좀 보이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 가운데서도 기관들이 소폭이나 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어떤 매도 물량을 기관들이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현대차에 대한 주가를 하락할 것인지 결국 미국의 포드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의 어떤 외국계 어떤 주가를 보시면서 잠깐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것들이 현대차의 주가가 지금 모두 하락할 여지가 있다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가 GM 모터스 차트입니다. 2017년 3월 달에 33달러, 최근 들어 35달러 밴드를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 롱텀으로 보면 GM의 제너럴 모터스의 주가가 35달러 밴드를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2017년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GM 모터스의 기본적인 차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전통적인 포드를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포드는 주가가 더 엉망입니다. 포드의 주가가 왜 이렇게 엉망일까요? 자, 포드가 하도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대표회사를 바꿨습니다. 대표회사를 바꿨을 때 포드 주주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 포드가 자동차 만들지 말자. 이제는 드론을 만들고, 이제는 전기차를 만들고, 우리도 전기 자전거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여드린 GM 그리고 포드 이런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이제 자동차 업종이 소위 내연기관으로 가는 업종들의 주가는 이제는 한계가 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물론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소폭이나 하락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포드, 마지막 GM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내연기관의 차로서는 한계성이 왔다는 것을 글로벌 자동차 업계 이번 실적을 보면서 말씀드렸고요. 정남 현대차의 주가가 과거엔 상승했지만 이제는 과거처럼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적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코멘트는 안 나왔네요.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권홍섭 연구원의 5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예, SK텔레콤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네. SK텔레콤 현재 오늘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래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 때문에 많이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5만 8천 원 정도에 있는데요. 일단 25만 8천 원 정도면은 여기만 지지한다면 좋은 매수 가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SK텔레콤은 경쟁사 대비 LG U+나 KT와 달리 외국인 지분에 대해서 보유 한도가 좀 넉넉하게 있습니다. LG U+와 KT가 현재 외국인 보유 한도가 거의 꽉 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외국계 매수세가 아직 유입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한도가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43%가 있고요. 추가로 한 6% 정도 매수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분기 실적도 예상치에 부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분기에도 점차 실적 개선의 전망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약간 좀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통신주들은 당장은 이제 요금 체계로는 실적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 4차 혁명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여러 가지 사업적인 다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매수를 추천해드립니다. 매수 추천가 25만 8천 원이고요. 목표가는 29만 9천 원, 손절가는 24만 2천 원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최근에 인도 제약사와 630억의 의약품 위탁 생산을 계약을 했는데요. CMO 사업의 일환으로서 좋은 수주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서 삼성전자와 더불어 핵심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MO 사업의 핵심은 양산과 품질인데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라인과 동일하게 양산과 품질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사업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BMS와 로슈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021년까지도 120% 이상 성장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은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 중에 탑픽입니다. 최근에 유가가 잠깐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그래도 그 WTI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현재 29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하나케미칼 지금 현재 31,550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거의 그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000원을 돌파한 이후에 31,000원까지 갔고요. 최대 한 36,000원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도 최근에 해외 운임 지수와 벌크선 업황이 호조인데요. 한진해운 사태 이후에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컨테이너 시장 운임비가 저점 대비 100% 수요가 개선이 되면서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에 대한 안정성과 지속성이 전망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은 LG U+입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37,800원 정도까지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AOMO OLED 아몰레드 두 번째 공장이 양산을 시작하는데요. 이에 따른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고요. 하반기에는 또 TV 패널 시장까지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아몰레드 보편화에 따른 성장이 전년 대비 거의 60% 이상 더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장 트렌드가 LCD에서 OLED로 바뀌는 OLED 수요 증가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는 매수 추천 37,500원, 목표가 46,000원, 손절가 34,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권홍섭 연구원의 5종목 쭉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진석 소장의 5종목 들어볼 텐데요. 이번엔 어떤 테마입니까? 네, 지난 이틀 동안 이제 외국인의 매도를 말씀드렸으니까 매수했던 종목들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포스코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미 FTA에 관련돼서 아직까지 입장이 정해되지 않았지만, 자,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사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포스코 주가가 하락해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보실 차트가 포스코의 차트가 지금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포스코의 차트의 패턴들이 외국의 어떤 매매와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이때 우리가 그 15만 5천 원대까지 갔기 때문에요. 작년 1월 달에 포스코의 주가가 상승했을 때, 자, 중국이 구조조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의 철강의 수요가 중국 자체에서 없기 때문에 한국에는 철강 업종의 주가가 다시 한번 중국으로 수요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상승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최근 들의 패턴인데요. 최근 며칠 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이런 수많은 얘기했습니다만 주가는 상승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외국인들의 주가가 이런 트럼프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추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경기가 일단 2017년 그 GDP가 약 6.5% 전후해야 될 예정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 가운데서 중국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다면 어쩌면 그 가운데서도 철강이 상승할 수 여력이 있다. 그런 관점으로 최근 들어 상승은 트럼프발 악재보다도 중국발 호재가 있다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정치적인 정무적인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한미 FTA 관련돼서 한국인의 경영자 52명의 경영자가 미국에 같이 경제사절단 갔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포스코의 권원준 회장이 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철강 그리고 현대차 이런 주가가 상당히 대표적이기 때문에, 자, 포스코의 권원준 회장이 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이 못 갔을까, 그런 것을 보면 어쩌면 이번에 한미 FTA 관련돼서 철강할 리스크 있다 하더라도 권원준 회장 관련돼서 또는 과거의 최유술 게이트 이런 어떤 커넥션과 관련돼 가지고 부정적인 색깔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 들어보겠습니다. 따라서 포스코 기본
기본적으로 보는 시각이, 즉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본 시각은 부정적이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는 외국계 중심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현대차에 대한 코멘트도 비슷하겠는데요. 자, 현대차는 주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개정 협상, 아직까지 퀘션마크이지만 이와 관련돼서 포스코는 상승, 그리고 현대차는 하락했다 말씀드려보는데요. 상승 하락의 기본 이벤트는 결국 중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포스코는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보면 2017년 들어서 상승 각도로 많이 갔었고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오일, 마지막으로 GS, 이런 종목들이 기본 팩트가 결국 유가입니다. 결국 이런 정유 3사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상당히 좀 방향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자, 그럼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 가운데서 WTI, 즉 서부텍사스 원유가 오늘은 하락을 넘어서 급락했습니다. 지난 시기에 지난 8거래일 동안, 물론 어저께는 독립기념, 이틀 전에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하루를 빼더라도 지난 8거일간 상승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페이퍼들 보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WTI 주가가 이제 배럴당 $50를 다시 한번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에 지난 6월달에는 $42까지 하락했기 때문에요. 이때 어떤 얘기 나오냐면 6월달이지만 어떻게 보면 WTI가 $40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에 무색하게 결국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유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틀리게 때론 상승과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올 같은 경우는 하락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리는 감산 관련돼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중에 약 4% 급락했다는 것은 결국 오늘 저녁에 유가가 얼마나 급등할지 모르겠지만 유가에 대한 방향성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결국 SK이노베이션 비롯해서 정유 3사의 주가는 하락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WTI가 오늘 9거일 만에 약 4% 급락했다는 것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자, 세 번째 종목 가운데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우리가 건설주로 좀 포함되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 즉 삼성전자 이정 부회장 관련돼서 수많은 커넥션이 있어서 삼성물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증권사, 즉 교보증권에서는 현재 주가보다 약 25%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주가가 14만원대고요. 지금의 주가에서 25% 상승하면 약 17만원대인데, 우리가 삼성물산의 주가를 실적금을 보진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삼성그룹 관련돼서 현재 서로 법률적인 공방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삼성물산이 과연 실적이 얼마나 좋아진다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보다 25% 급등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 소견으로는 아직까지 그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는 2월 이후에 외국계가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계 순매수 패턴들은 결국 기본적으로 이정 부회장이 크리티컬, 즉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개념이 아니라 삼성물산의 주가가 결국 정부의 SOC, 즉 내수 부진을 결국 다 반대 방향으로 턴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종의 주가가 상승해야 된다, 그런 어떤 전제적 위에서 하는 거지 법률적인 부분에서 자유롭다,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삼성물산 관련돼서 법률적인 부분들이 진행된다면 외국계는 언제라도 매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한익칼입니다. 자, 외국계가 매수했던 이유 가운데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 저가 항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가 항공이라는 LCC, 로우 코스트 캐리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일본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정말 단돈 몇만 원에, 소위 얼리버드를 가면 단돈 몇만 원에 갈 정도로 이렇게 가도 되나 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LCC 종목 가운데서 진에어가 있습니다. 진에어가 올해 연내 상장 기대감이 상당히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팩트 가운데서 이 부분은 딱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여름철 성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여름철 성수기 때 그걸로 인해서 한진칼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잠깐 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름철 성수기가 결국 6월, 7월달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가, 즉 2분기 때는 상승했다, 그것 때문에 한진칼의 주가가 상승했다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2015년 같은 경우는 3, 4월달에 주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이 한진칼의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 성수기 때문에 상승했다는 것이 2015년도에는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 같고요. 2016년도에도 2분기에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한진칼의 주가가 성수기 때문에 상승했다,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제 소위 오스템 임플란트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일정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 그것을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똑같은 팩트 가운데서 정부가 이렇게 복지, 제도가 좋아진다면 주가가 상승한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주가가 예상보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며칠간 7월달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최근 들어 종목 가운데서 7월달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뭐죠?
7월 달이면 2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내일부터 발표되지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목 가운데도 7월 달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어쩌면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는 것을 2분기 동안은 모르지만 2분기 끝나고 났을 때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시그널 쪽에 상승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7월 달 이후에 급등이면은 자,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데요. 제가 보기에 2분기 실적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2016년 2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2분기가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는 기저효과가 작용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오스템 임플란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5종목 쭉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90번님께서 한화케미칼 31,300원에 비중 10% 전략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격 정도네요. 매수가가. 권홍섭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화케미칼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7월 4일날 52주 채취를 갱신했고요. 예, 그리고 나서도 지금 현재도 상승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케미칼 화학 관련 말고도 이제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안정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수 비중을 더 높이셔도 좀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 부분에서도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가보도록 하죠. 7861번님께서 한화테크인 45,200원에 비중 20% 전망 궁금하다 하셨는데 김진석 소장님 어때요? 네, 하나테크인이 기본적으로 방산주기 때문에요. 최근 들어서는 방산주 관련돼서 시청자 여러분께 사였던 이유가 북한 관련돼서 그런 미사일 이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급등 급락했습니다. 다만 급등 급락이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 빠른 이틀 정도 급등 급락했기 때문에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나테크인 사였다면 미사일 발사 소식에 그날 사였다가 물렸던 때론 그런 패턴이 많이 작용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하나테크인의 주가를 잠깐 그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한해테크인 관련돼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방산주라는 개념 말씀드려보겠죠. 방산주는 실적도 좋아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쟁 이런 이슈 때마다 상당히 좀 급등급락을 보이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방산주 관련된 한해테크인의 패턴입니다. 이게 4만원대부터 5만 5천원 밴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는 북한이 어저께까지 10발 이상의 미사일 그동안 누적적으로 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해테크인의 주가가 예상보다 둔감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북한발 리스크가 지금보다 더 험악한 소위 국지전 이런 코멘트가 없다면 한해테크인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종목 가운데서 LIG 텍스앤더시는 같은 패턴을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LIG 넥스원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패턴도 앞서 말씀 패턴 같이 가는데요. 좀 더 약간 좀 이렇게 좀 압축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요. 압축이 잘 안 되는데요. 자, 올 한해 2017년도에 주가가 박스권의 매매를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가 어떤 일이 있었죠? 자, 미국에서 핵 잠수함이 오고 핵 항공모함이 오고 수많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6만 5천 원대부터 9만 원 밴드에 있다는 것은 이제는 LIG 넥스웬을 비롯해서 하나테크 이런 소위 방산주의 주가가 장중에 급등 급락하지만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매물에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 있는 글로벌 참여자, 한국에 있는 참여자, 그리고 글로벌에 있는 참여자 스스로도 북한발 리스크가 있으면 장중에 팔고 장중에 매도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예상보다 학습 효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북한발 리스크 또 다른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이런 코멘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시각 현재 0.1% 즉 플러스 100원밖에 상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방산주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빼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주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27분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장 마감 3분도 안 남았는데요. 바로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상승 반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389.47포인트, 1포인트 정도지만 강보합권 마감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만큼 올라왔네요. 지금 장중에 2380포인트 초반까지도 내려왔었는데 어느새 239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와서 마감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수급 동향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개인 외국인은 여전히 사고요. 기관이 파는데 기관 매도 물량이 좀 많아졌네요. 3,458억 원까지 들었습니다. 개인은 1,462억 원, 외국인은 1,464억 원 각각 순 매수하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래도 1%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요. SK하이닉스 역시 강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현대차는 보합권이고요. 삼성물산도 강보합권 움직이면서 시총 5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하락하고요. 한국전력 3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포스코 소폭 쉬어가고요. KB금융, 현대모비스 상승하는데 현대모비스는 하락에서 지금 보합 그리고 강보합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64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대로 끝이 나면 오늘 고점 마감이 예상이 되는 상황까지 오는데요. 일단은 코스닥도 좋은 흐름으로 마감 예상이 됩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초반 664포인트, 장중에 660포인트 초반까지 밀렸다가 지금 664포인트 다시 올라와서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 샀는데 외국인이 매수 물량이 그래도 조금 더 늘었습니다. 56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렸고요. 개인은 268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르고요. 카카오 오르고 메디톡스 오르고 CJEN은 오르는데 셀트리온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커졌고 카카오는 이전 상장 이슈로 인해서 10만원 초중반대까지 올라옵니다. 메디톡스도 1.5% 정도의 상승, CJENM도 상승합니다. 로엔만 지금 보합권까지 그래도 올라왔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하락하고요. 코미팜 하락합니다. 하지만 휴젤, 바이로메드, 신라젠 모두 상승하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된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휴젤 외국인 매수세 다시 들어오고요. 바이로메드도 신약 개발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104,500원대까지 오르고요. 신라젠도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커져서 5%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6일) 목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지수 체크하는 동안에 저희 마감 시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장은 뭐 내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요. 자, 잠정 실적 발표 전에 일단 좀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다만 눈에 띄는 것도 삼성전자 이차전지 외국계가 아직 잠정 실적입니다만 그 외국계가 이제 22,000여 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어쩌면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계가 결국 돈이 많기 때문에 22,000여 주의 순매수를 일단 질러봤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242만 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자, 이차전지 다시 한번 이차전지 약 17,000원 정도만 상승을 하면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가 오늘 순매수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 유가정국 시장이 지난 이틀 전에 북한발,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지난 이틀 전에는 주가가 0.58% 하락으로 멈췄습니다만 어제는 약 0.3% 상승, 그리고 이차전지는 오늘 주가는 소폭이나마 다시 한번 하락 반전됐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그 시장에 대해서 즉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있어서 예상보다 관망세가 오늘은 좀 짙어지게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적들이 상당히 긍정 실적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내일 과연 2분기에 어닝 실적을 과연 어떻게 찍는지 그에 따라서 상당히 긴장하겠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오늘은 어떤 실적이나 어떤 예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 과연 삼성전자 2분기가 영업이익 잠정 실적 기준으로 약 12조, 13조를 찍는다면 그나마 시장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고민이 클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 주가가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52 신고가를 넘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또 다른 고민들은 이번에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만큼 삼성전자 실적이 주가가 너무너무 올랐기 때문에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것은 아닌가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올라서 갈 데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내일 시장에 대해서 좀 관망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온 시장인데 일단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389.47포인트 0.05% 소폭 상승 마감이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 마감입니다. 663.79 그리고 0.34%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6원 70전이나 오르면 1157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7월 6일 목요일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수익률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시간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윤 과장입니다. 휴젤 지금 편입가가 35만 9,400원에 됐고요. 매수가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수익률 무려 61.3%나 나와 있습니다.
자, 휴젤 종목 바로 AS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지점 이성훈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휴젤이 잠깐 조정받고 지금 또 올라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우선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보다 또 그냥 보유 관점은 좀 마음 편하게 갖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우선은 2분기 영업이익, 이 실적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휴젤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63억 정도가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증권사의 평가가 나왔던 상황인데, 이 영업이익 이 263억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 전에 있었던 영업이익률 50%는 또 유지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2분기 실적이 3분기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런 신고가 랠리는 계속 기대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보톨리움 톡신에 대한 수출 확대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의 이 수출, 그러니까 휴젤이 수출하고 있는 보톨리움 톡신 수출은 한층 가속화되는 상태가 이제 3분기 때부터도 이제 실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 추정치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휴젤 같은 경우에는 보유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휴젤도 지금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7만 원까지 이상을 좀 잡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 편하게 좀 갖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이성훈 과장이었고요. 내일의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모든 장이 마감이 됐고 내일 일정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중요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분기 실적 발표도 있고요. 내일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떤 식으로 좀 시장을 볼까요? 내일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대응을 크게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일단 8시 반 정도 되면 일단 삼성전자 2분기 잠정실적 발표되기 때문에요. 8시 반 되면 속보를 계속 뜰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 대한 예견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실은 과거 시기에는 우리가 공중공시 이전에는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회사들의 실적들이 이미 애널리스트들한테 다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실적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맞았는데요. 지금 이제 공중공시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기업들이 실적이 난다 하더라도 실적이 나게 되면 애널리스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시장 매체를 비롯해서 모든 참여자들 동시에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8시 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2분기 때 영업이익을 12조에서 13조 밴드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FM 가이드를 비롯해서 YJP 이런 어떤 퀀티 회사들 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 영업이익을 쭉 엑셀 같은 거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평균치를 내보면 약 12조 그리고 13조가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최소한 내일의 가이드가 영업이익이 13조가 넘어서지 않는다면 일단 충격으로 좀 나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애널리스트가 내일 8시 반 이후에 두 가지 페이퍼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페이퍼는 8시 반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 9시에 주가 밀린다. 그러면 이미 실적이 반영됐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마지막으로 차익 매물 관점으로 주가가 밀린다. 이런 평가를 할 것이고요.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했다는 것은 이제는 또 다른 신기원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어떤 약간의 말장난이지만 내일 어떤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 8시 반까지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것이 과연 9시 이후에 결국 한국의 1등 이젠 25%가 넘는 삼성전자 실적이 얼마나 시장을 휘짓고 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잠깐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가장 유의할 것이라고 첫 번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결국 어쨌든 이게 삼성전자의 문제는 아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 가운데 대형주 주가가 거의 다 급등했습니다. 자, 그러다 이렇게 급등했는데 과연 급등 이후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참여자가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지수도 다우 나스닥 S&P 500 가운데서 다우 지수가 신고가 랠리 기록하고 있는 관점에서 전체로 글로벌 증시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아마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동의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큰 장이 오고 있다, 큰 장이 가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도 조금 롱텀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이후에 연기금을 비롯해서 우리는 중소형주를 살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실적이나 주가를 보면 결국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대기업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은 대기업은 실적이 좋고요. 중소형주 기업은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이중적인 관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고민은 결국 화장품 업종의 주가입니다. 최근 들어서 화장품 업종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토니모리 주가를 좀 보더라도요. 이 종목이 작년 6월 달에는 37,000원대, 이 시각 현재는 어느덧 19,000원대 이상의 하락을 보이고 있어서 예상보다 토니모리 주가가 급락폭이 커져 있었고요. 또한 LG생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 6월 달에 110만 원대. 이 시각 현재는 그나마 이 4월 달에 80만 원 전에 올라서 95만 원대 전후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화장품 업종의 주가가 어렵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하나 갤러리 타임월드죠. 하나 갤러리 타임월드가 제주도 면세점에 우리 이제 면세점 라이선스를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면세점 주가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지난 시기에는 면세점을 라이선스를 특허를 따게 되면 이게 황금알 낳는 거의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중심에 있는 즉 중국인 관광객 즉 요커들이 한국에 오지 않고 있고요. 이제는 중국 관련돼서 즉 비행기도 많이 안 뜨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화장품 업종의 주가가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면세점 비롯해서 소위 중국 시장 종목들이 주가 급락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는 중국에 대한 종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G20 정상회담 이전에 제가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게 된다면 화장품, 즉 사드 배치 관련돼서 얘기를 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전날 신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공식적으로는 처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사드 관련돼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시진핑 주석이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때 중국과 러시아 방문할 때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공동회담에서 사드는 반대합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과 관련돼서 종목들 그나마 기대감은 상승했지만, 이제는 과거에는
신화통신을 비롯해서 이렇게 사설 통해서 중국 입장을 보였는데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이런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면, 이것이 과연 진행된다면 제가 볼 때 낙폭과대에 대한 급등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거리를 봐서는 지금보다 어려울 여지가 더 많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에 대해서 좀 상세히 정리를 해봤고요. 권홍섭 연구원님, 내일 그래도 장에서 볼만한 종목 한두 종목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NC소프트가 또 투자 매력이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어저께 그 거래소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도 많이 이제 환매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급 자체도 정상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주가도 거의 한 50만 원에서 52만 원까지도 보여지고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적절한 매수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만 짧게 더 볼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케미칼을 보시겠는데요. 네네. 하나케미칼도 하반기에는 화학 관련해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어닝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반기에는 태양광 때문에 이제 실적이 안정화가 되는데요. 하반기에는 또 화학으로 안정세를 전망하면서 좋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그리고 한화케미칼 내일장에서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들, 금요일장에 종목들 들어봤습니다. 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7월 6일 목요일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폭염이 전국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곳에 따라서 장마 전선도 다시 북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마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폭염에 수분 섭취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